4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경주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라는 책입니다. 이때 경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경주시의 경주를 말합니다. 경주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부제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한 한 일본인의 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모리사키 가즈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성장기를 통절하게 그려내다. 마음의 궤적을 조용한 어조로 담아낸 자전문학의 백미다. 이거는 출판사 측에서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 조선 땅은 어머니처럼 따스하게 비쳤다. 그리고 그 땅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고 맑았다. 아버지는 식민지의 교장으로 조선인의 반일 감정을 의식해야 했고 일본 헌병에게도 감시를 받았다. 전쟁은 먼 곳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어느샌가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말과 땅을 빼앗긴 사람들의 슬픔도 모른 채 17년간 그곳의 땅과 어머니, 여기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를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키워준 한 소녀. 그녀는 전후 일본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언젠가 자신의 원죄의 땅에 서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마음의 궤적을 낱낱이 전한다. 말이란 무엇인가? 고향이란 무엇인가? 그곳에서 소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나? 읽는 사람을 엄숙하게 만드는 감동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이제 여성분인데 이제 일본인 부모님을 두고 태어난 곳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구, 김천, 뭐 제가 책 제목에서 나오듯이 경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대구에 지도가 나오고요. 이분의 이제 사진, 가족 사진이 나와요. 이분이 20몇 년생인데, 27년생인데,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모양입니다. 경주 중학교 체육대회 열리는 장면, 경주에 있는 옥산 서원에 소풍 갖는 장면, 미나미 총독이 기념 식수를 씹는 장면, 경주중학교 가을 소풍, 여기는 석고람 같아요. 경주 천군리 3층 석탑. 여기에 유독 사진이 많이 나와요.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소중한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책에서 나오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일 합방 이전에 조선 사진도 여기 간간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1920년대 대구역 정거장 풍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10여 년 만에 또는 약간 더 길게 20여 년 만에 조선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 버린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점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물론 그런 사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제 수기를 통해서도, 수기에 실린 이 사진들을 통해서도 여실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선 체제와 일제 시대를 넘어가면서 그 20여 년 만에 변해버린 이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데요. 여기 막 양령시가 나옵니다. 지금 약전골목이에요. 대구 약전골목. 그 다음에 동성로 상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데 이제 레트로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짬뽕 상회, 무슨 상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이제 복고풍으로 걸지 않습니까? 그런 마켓 형태가 일본이 도입한 시장 형태입니다. 상회, 상점 이런 거. 대구 법원 건물들 한번 보세요. 유럽형의 풍모가 느껴지는 그런 건물들이 이 땅에 막 들어서기 시작해요. 대구 경찰서, 대구 상업회의소. 이제 이 여성분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때 내지인 또 외지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가령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좀 오래된 할머니들이 육지 사람들 보고 육지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외지인, 내지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여성분은 원죄 의식을 어릴 때는 없었으나 이제 커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못했다. 우리가 그 땅을 침범해서 그렇게 식민 통치를 했던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나 이제 이 여성분은 좀 순박한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사진에서 대비되는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 조선인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는 건 아니죠. 이제 식민 통치라는 게 생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뭐 착취해가고 거기를 뭐 피폐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우월한 문명이라고 판단 내리고 자기들의 문명을 이 땅에다가 이식을 심으면서 아주 월등한 기술을 선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조선인들이 식민 통치자들에게 흡수될 수 있도록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성공적으로 유혹을 해내는 단계가 식민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니 정말 친일파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 그렇습니다. 예. 신라가 백제를 통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나중에 고려가 되었을 때, 뭐 조선이 되었을 때, 저는 조선을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만 어쨌든 다음 단계로의 이제 패러다임이 넘어갈 때는 다음 단계에 있는 체제라든지 문명이 그 앞 단계의 것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뛰어난 기술을 이제 선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통영에 가면은 그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이 해저 터널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해저 터널의 공법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양쪽에 수로가 비교적 이제 좁은 곳에 양쪽에 바닷물을 막고 그 다음에 그 터널 작업을 한 다음에 완전히 씌운 다음에 다시 이제 물을 튀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해저 터널이 완성되는 그런 공법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조선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놀러 가가지고 그 입구에 꿀빵 팔죠. 꿀빵만 먹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와, 정말 이 시절에 이걸 만들 수 있었다니.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 지금 현대로 치자면 이 시대에 달나라로 가는 루프관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석굴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 우체부가 우연히 발견해낸 것을 일본인들이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건축 양식의 최첨단 방식이 시멘트 방식입니다. 그걸 해놨더니만 아니면 찾아내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까 여기 체육대회 장면도 마찬가지고 경주의 박물관 사진도 나와요. 경주에 관련된 사진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만은 박물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양반들이 박물관이 있었습니까? 진귀한 물건들은 자기 집에만 짱 박아놓고 자기들만 음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문화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까 체육대회와 마찬가지고 근대화된 사람들로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일본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면 조선 착한 놈이라고 하는 등식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노선으로 맞닿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 역사 인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지금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저는 역사 인식은 그냥 계속 내려오는 고대 국가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통합되고 분열되고 하는 과정 속에 일본 시대도 있었다라고 저는 그냥 담담하게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깨려고 하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말했던 그 갓끈 전술이라고 있습니다. 갓을 쓰고 있는데 끈을 이렇게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끈 하나는 일본이고 끈 하나는 미국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끊어버리면 갓은 이제 우리 한반도 말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체제는 할 것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갓근 전술이에요. 그걸 지금 남한의 좌익들도 그걸 이제 약한 고리 끈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약한 고리 끈을 공격하려고 했던 게 반미 시위들이고 뭐 미선이 효순이 촛불 집회고 막 그런 것인데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서 괴물이 출연하는 우리 정말 그쪽의 영화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송강호 씨가 출연한 그 미군이 이제 흘려보내는 약물이 한강에 들어가서 괴물을 만든다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 반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혀요. 미국은 너무나도 깊숙이 한국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또 다른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나 20대, 30대에게는 반미 시위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털어대는 그런 어떤
민중가요, 뭐 노동가요 이런 거 20대 애들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잘 안 먹히는데 반일선동은 굉장히 먹히거든요. 먹혀요. 아직까지 비교적인 가까운 시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낚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 시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학교 체제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뭐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대구 아까 동성로 나왔습니다만 중앙로, 북성로 뭐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시대의 변천이. 우리 경주 시민 사진들도 나오고 대구 서문시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서당 출신이에요. 서당도 다니고 국민학교도 다녔습니다만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때는 학교 안 다녔죠. 이제 까막눈이었던 겁니다. 우리 할매는 죽기 전에 한글을 조금 깨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까막눈이었던 겁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80%가 글자를 모르는 문맹률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육혁명을 통해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탈출하긴 하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학교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뭐 차별을 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조선인들은 그때까지도 서원이 있었습니다. 서원. 저는 서원이 빨리 철폐가 되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원 철폐를 하고 부국 강병으로 나가는 근대화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망할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근데 학교라는 것이 다 갈 수 있을지라도 조선인들은 아이들을 서원에다가 그렇게 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성리학을 배우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엿볼 수가 있고, 이분은 순박하고 담담하게 그 성장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이런 순박함은 남한의 좌익들과 일본의 좌익들이 같이 내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좀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좌익이라고 하면 그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에게 밑밥이 밑밥으로 쓰여질, 이용될 그런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뭐 달성공원에서 열린 학생운동의 풍경, 학생운동의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조선 체제는 정말 엉망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분은 이제 이 지연이는 당시의 식민 체제에 대해서 원죄 의식을 갖고 있다,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글쎄요. 여기 나오는 어떤 이제 건축 양식들이라든지 도시의 변천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조선의 그 철저한 착취 구조였거든요. 거기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살기가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저의 그 어떤 짐작이 다시 한번 오히려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사진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뭐 1920년대 가타쿠라제4 공장 조업 장면이라고 이제 이렇게 쭉 늘어서 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전태일 같은 그런 이제 미싱 보조 이런 재단사 이렇게 커가는 그런 이 설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흥미로워요. 예. 고등상업학교 건물들 이거 건물들 뭐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구 사범학교의 학생기숙사,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건물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의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비하하려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흙집으로 되어 있고 초가 처마 밑에 조선 아이들이 까무잡잡하게 서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같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민 같아요. 그런 사회가 밉든 안 밉든 간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하게 천지개벽이 일어나 버렸다. 이런 걸 오히려 이분은 담담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경주, 대구, 김천에서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으나 저는 오히려 그걸 여실하게 한 번 더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라는 책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